사전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되고 네. 6월 3일에 본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대개의 경우 그 사전 투표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37.5% 뭐 네. 이렇게 돼서 본 투표가 40% 정도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긴 했어도 본 투표가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투표자 수만 따로 떼면 절반 가까운 숫자가 사전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투표율이 1시 현재 10%가 넘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남, 광주 뭐 그런데 20%래요. 그래서 높은 순서대로 보니까 호남, 예. 전남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북이고 세 번째가 세종인가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저희 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표가 잘 안 나왔던 네. 그런 지역일수록 지금 투표가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고 서울도 10%가 넘었다고 그러고 네. 경기도가 9점 몇 프로더라고요. 9점 네. 후반대 10% 예. 육박하던데 그거는 몇 가지 사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가 뭐 부정선거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냥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 사전 투표하는 게 너 직장 가서 네. 직장에서 투표하고 점심 때 잠깐 나와서 자기 거주지하고는 관계없이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아무데나 있으니까. 가서 투표하고 예. 그 그다음에 지방에 여행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6월 3일 날 휴일이니까 임시공휴일이니까 그날은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러냐면 주로 4050 직장- 애 요만한 나이 애 그렇죠. 있는 집안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4050들이 예. 점심 시간 좀 땡겨서 네. 같이 모여서 밥 먹느니 그냥 가서 투표하고 그러네요. 점심시간 갔다 오면 되고. 바로 또. 옆에 있는 데서 갔다 오고 예. 그다음에 뭐 나는 가족들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4050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국민의힘에 어떻게 비판적인 표를 주지 않는 그런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는 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출마하신 다음에 지금 사전 선거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황교안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끊임없이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본인은 정작 본인은 계속 사전 투표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영화 보셨잖아요. 그 네. 영화 6월 3일 선거는 이미 부정선거로 다 돼 있다. 그러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 영화를 만든 분들은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대수의 법칙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네. 전원길 전한길 예. 이뭐 이영돈- 참여를 했다고 이영돈 그러고 PD. 이영돈 PD가 네. 했다고 그러고 네.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그 김문수 후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에서 다 보고했을 거예요. 후보님 뭐 투표하신 지 한 10여 년 전에 출마하셨었어.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데 이걸 부정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표 안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3일 동안 투표를 하는 거고 사흘 동안 우리는 하루 하는 건데 그날 무슨 몸이 아프든가 갑자기 일이 생기든가 이래서 투표 못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이제 하라고 독려를 하셨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김문수 후보가 녹음을 해서 다 돌렸어요. 그게 저도 받았어요. 예. 김문수입니다 하면서 뭐 저도 사전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해 주십시오. 네. 이런 걸 다 돌렸거든요. 네. 쫙 했는데 그 극우 쪽에서는 그 사이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지지자들 모인 단톡방에 김문수 후보님 목소리는 AI가 변조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사전 투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쯤 되면 병이죠. 그걸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일부에서는 그거 김문수 후보님이 한 거 맞습니다라고 또 댓글도 달고 네. 이런 웃기지도 않는 아직도 어수선하군요. 이런 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말이 좀 옆으로 새 나갔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첫 번째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편하다, 이득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저희 당한테는 굉장히 좀
불길한 얘기지만 이렇게 사전 투표 비율이 높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약간의 응징 투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그거 못 참어. 국민의힘 니들 그거 옹호해? 뭐 우리가 옹호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들어가서 맞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오히려 보수층 지지자들이 우리도 결집해야 되겠다. 그런 쪽의 어떤 응집 현상은 안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낙담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봐라 보니까 뭐 분위기가 영 아니네.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가 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영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또 그게 드랍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번에는 어쩌면 사전 투표 비율이 본 투표 비율을 넘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 느낌이 추세라면 들어요. 이 맞죠? 추세라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당이 어떤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내 쿠데타가 벌어졌느냐 뭐냐 해서 한덕수 후보를 뭐 옹립하네 아니네 하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거든요. 화가 나서. 뭐 최근에도 책임당원 50명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여튼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이 투표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하여튼 결과가 녹록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새로운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간신문 톱인데요. 김종혁 최고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선하고 그냥 단순 비교만 해도 1.5배 내지 2배 가까운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역대 최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선거 투표율을 앞설 수도 있다는 관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5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2% 정도, 1.5에서 2% 정도 높다는 거죠. 지난번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0.8%로 그렇게 오늘 관망치를 전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5%였다고 했는데 이번에 0.7%포인트를 낮춰 잡은 겁니다.